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 팟캐스트, 참된 팟캐스트, 참 재밌는 팟캐스트를 지향하는 참팟이 또 우리 시민 여러분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요즘 저희가 정규 방송도 편집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이슈들이 터지면 호회를 이렇게 많이 편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 화상 도박장 반대하는 주민들의 투쟁도 담고 최근 가장 우리 국민들이 열받게 하는 사건이 있다면 아마 상지대 수원대 사학 비리가 아닐까 생각해서 그런 비리가 터졌는데도 도대체 비호하는 세력이 누가 있는지 제대로 징치조차 되지 않는 이 현실, 답답하지만 오늘 그 문제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서 수원대 교수협의회와 상지대 교수협의회 선생님들께서 직접 이렇게 스튜디오까지 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상지대 교수협의회 류만희 선생님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상대학교 교수협의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유만희 교수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우리 참여연대 또 사회복지원의 실행위원도 오랫동안 함께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작년 올해는 거의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상지대 상황에 이제 발목이 잡혀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예, 얼마 전에 징계도 당하셨죠, 선생님. 안타깝게 뭐 정직 2개월인가? 그 작년 12월 30일 날, 9월 30일 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제가 교수협의회를 하면서 몇 가지 이제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빌미로 해서 징계를 내렸어요. 근데 이제 정직 2개월 징계인데 아예 잘려버린 선생님도 계십니다. 여기 우리 수원대 교수협의회 이재익 교수님 오셨습니다. 교수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원대학교 해직 교수 이재익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물론 우리 상지대 정대하 교수님도 지금 해직 당하셔가지고 투쟁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수원대는 6분이나 해직을 당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 그 인수총장의 사학비리를 제보했다는 유만으로. 네, 뭐 제보하기 전에는 뭐 이제 학내 문제로 저희가 뭐 이제 제안도 하고 그러다가 이게 지금 그렇게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점잖게 제안했는데 제안도 하고 건의도 했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여기 알렸다는 유만으로 6분의 우리 수원대 교육 교수님 표적해서 해고하고. 근데 뭐 얼마 전까지 모든 소송에서 승소하셔서 최근에 대법원 판결도 있었죠. 수원대 교수님 두 분 먼저.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부당해고라는 게 확인된 거죠? 그분들은 이제 재임용 거부가 무효다, 부당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재임용 거부든 파면 취소든 일단은 부당한 해고가 무효다라고 나서 돌아갈 길이 열리셔서 일단은 언론에도 많이 보도 났습니다. 이렇게 수원대 교수협의회 이재익 교수님, 상지대 류만희 교수님. 각각 이렇게 언론 보도는 상지대 수원대 비리 보도를 많이 보셨지만 이렇게 한 자리에 우리 최근에 한국 사회를 가장 슬프게 하고 짜증나게 만든 상지대 수원대 비리 묶어서 그만큼 이제 이슈가 됐고 제가 이 상지대 수원대만큼은 참여연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이 끝까지 연대해서 지구 끝까지 가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이 문제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두 분 선생님을 감히 모시게 됐다는 걸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유만희 선생님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징계 당하신 거예요? 선생님처럼 점잖으신 사회복지학자가. 그 제가 교수협의회 공동대표를 맡고 작년 6월쯤에 정확히 6월 9일입니다. 6월 9일 날 그 저희 학교 정대하 교수 그다음에 방정균 교수라는 분, 그다음에 박병석 교수, 그다음에 우영균 교수, 그다음에 공재혁 교수 이런 분들이 징계에 올라가셨어요. 그분들이 전부 다 그 교수협의 공동대표 전현직 공동대표를 맡았던 분들이인데 이분들을 이제 징계를 하겠다. 근데 그 징계 사유 자체가 예를 들자면 뭐 징계 사유로 들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징계 사유로서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뭐 징계 기간을 도과한 경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교수협의 대표니까 그분들이 다 또 교협 회원이고 하셔서 그분들의 그 징계가 부당하다라는 것을 입장을 이제 밝히고 그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징계위원회 회의실을 갔었던 거죠. 방문을 했었는데 그 자체를 가지고 검찰에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고소를. 징계위원회에 의견을 좀 내려갔다. 유만으로. 그래서 그 사유가 주거 침입죄하고 업무방해죄로 저희들을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학교 교수님이 학교에 잠깐
회의실 관계가 주거 침입이 된 거예요, 저희들이. 야, 이게 너무 슬프네요. 예. 그래서 예. 조사를 다 마치고 지난 연말에 그것에 대한 이제 검찰의 처분, 피의자 처분 결과를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는데 하나는 완전히 이건 뭐 사건이 안 된다 각하를 시켰고 예. 하나는 협의가 없다라는 거고 예. 또 하나는 기소유예를 예. 처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받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징계 사유가 된 거고 또 하나의 징계 사유가 예. 저희 학교는 그 외부에 알려지다시피 이제 민주대학의 하나의 전형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예. 그 저희들이 그 교수나 그 직원 선생님들이 전부 다 해서 발전 기금 재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재단 기금이 한 50억 정도가 되는데 그 기금을 운영을 해야 되니까 이사들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러면 교수협의회 공동대표를 맡게 되면 당연연도 대표가 당연직 이사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 이사를 제가 이제 대표를 맡았으니까 이사가 됐죠. 위촉이 돼서 이사 활동을 했는데 그것이 총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겸직을 했다. 아니 학교 발전위원회를 하는 건데 다른 일도 아니고 그렇죠. 학교 발전위원회를 하는데 그것도 겸직이다. 그거를 그러니까 일단 뭐 형식상으로 외부 법인이긴 하니까 그것을 이제 빌미로 해서 정직 2월이라는 이제 중징계를 내렸죠 그분들이. 그런 거군요. 네.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현재 지금 수원대는 교수님들 6분이 해고되어 있는 상태고 상지대는 지금 3분이 파면 그다음에 우리 유만희 선생님 같이 네 분이 파면이 네 분이나 파면이 당해 있고 유만희 교수님 포함해서 10명이 징계되어 있고 그렇죠. 또 그 제명이 또 6분이나 거부되어 있고. 그건 더 최근의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명을 이유는 있죠. 이유는 있는데 그게 예를 들자면 학교 발전의 공헌도가 뭐 낮다든지 뭐 이런 사실상의 정성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재임용 탈락을 6분이나 지금 시키고 또 산학 관련 또 강의 전담 교수를 뭐 제가 알기로는 한 12분을 그러니까 12명이 또 계약을 해지를 한 거죠, 지금. 그럼 뭐 완전 정말 무자비하네요. 그러니까 단지 상지대를 사랑하고 김문기의 비리에 비판적인 이유만으로 20명이 넘는 교수님들이 뭐 사실상 부당해고 당하고 쫓겨나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21세기에 초유의 사태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요즘 사학사에서 우리나라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 이 시점에서 거기에다가 교수협의 대표를 하셨다는 이유만으로 아니 교수님이 학교 시설 갔더니 그게 주거 침입이 되고 그러게요. 참 정말 황당합니다. 저희가 참여연대가 무고죄로 김문기를 고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근데 검찰의 처분에 하단에 보면 그게 있어요. 이게 무고죄가 성립이 된다 안 된다. 근데 다 안 된다고 나와가지고 좀 어렵습니다. 이것도 깨알같이 봐주는 거야. 아무튼 김문기. 세간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이만희 교수님, 이재 교수님 들어보시면 김문기가 더 나쁘냐, 이인수가 더 나쁘냐. 뭐 이걸로 사람들이 도대체 삭필이 정말 뭐 희대의 삭필인데 우리 선대 교수님 6분이 이제 쫓겨나고 다행히 이제 대법원에서 2분이 먼저 승소하고 나머지 4분도 다 고등법원까지 다 승소했으니까 돌아가실 거라고 믿고 있는데 도대체 이인수 총장은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뭐 언론에도 많이 나오긴 나오니까 뭐 김무성 대표하고도 친구라고 나오고 뭐 조선일보 회장하고 사돈이라고 나오니까 뭐 막강한 권력이 있어 보이는데요. 수원대에서는 상진의 비리는 그래도 널리 알려졌어요. 비리의 내용이 김문기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근데 수원대는 비리가 심각하다는 건 알려져 있는데 교수님들은 탄압당하고 뭐 김무성이 뒤를 봐준 이렇게 알려진 것도 있는데 그 비리의 내용이 아직까지 이렇게 모르는 분도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한 40가지 정도 문제 제기를 했고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잖아요. 그거 그렇습니다. 조금 약간 요약해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원래는 저희가 학내에서 조용히 그 뭐 학생 실험 실습비나 교수 충원 등에 대해서 이제 건의를 했는데 그건 학교 행정 체계를 통해서 하는 거죠. 이제 번번이 묵살되고 이제 이인수 총장이 2009년에 취임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뭐 한 3년 지나니까 이게 교육 및 연구 환경이 상당히 열악해지면서 학내 이제 학생들이나 교수들이 불만이 굉장히 축적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은 교수 학생이 대학을 대학답게 운영해 달라는 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게 출발이 됐어요. 그래서 교내에서 그래서 교수는 수원대학교 경우에는 이제 학생회는 있지만 교수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수협의회라고 교수의 권익을 대표하는 단체를 만들었더니 그때부터 강압적으로 탄압을 하면서 이제 저희는 대화 소통으로 해결하려고 그랬던 것이 어떤 사학 비리와의 투쟁으로 번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평교수로 있다가 사실 우리 대학의 총장님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그 저쪽에서 워낙 강하게 탄압을 하니까 가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많이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됐고 이제 그러면서 이인수 총장이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을 좀 늦게 알게 된 편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분이 아버지가 수원대학교의 설립자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근데 그분이 초대 총장부터 쭉 총장을 해오시다가 이제 노년에 쓰러지셔서 병상에 오래 계셨는데 그 이분이 이제 차남으로서 이제 수원대학교 법인이죠. 예. 그 고은학원의 이사장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 부친이 총장을 할 때는 학원장을 하다가 돌아가시고 바로 이제 본인이 총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근데 수원대학교 역사로 봤을 때 이분이 2009년부터 13년까지 7대 총장 재임 기간 동안에 그 학교 운영 면에서는 가장 최악의 기록들을 다 세웠어요. 예. 뭐 교육비 환원율이라든지 교수 충원율 뭐 이런 것들이 뭐 이런 데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학교가 굉장히 열악해졌습니다. 예. 이제 그런 와중에서 학생들이 좀 학교 환경을 개선해 달라, 교수들도 여건을 좀 개선해 달라 이제 요구를 했었던 거고요. 그런 것들을 그 대하는 방식이 우리가 생각했던 대학 총장이 아니었어요. 한번 뭐 이인수 총장한테 찾아갔다가 인간 쓰레기 막말 듣고 그러셨죠. 그때 교수님도 그 자리에 현장에 계셨나요? 저는 없었습니다. 배재음 교수님과 다른 교수님들이. 배재음 교수님과 이상훈 교수님이 그 자리 이제 얘기를 드리면 좀 뭐 그분이 어떤 분인지 단면이 나타나는데요. 그 2013년 가을입니다. 이때는 수원대학교가 교수협의가 창립이 돼서 좀 목소리를 좀 냈어요. 그런데 그 4월 달에 이인수 총장이 이제 이제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뭐 좀 좋아질 것을 많이 기대를 했는데 이제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서 연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은 자기가 좀 어려운 고비에서 연임까지 성공을 했는데 딴 사람들은 다 총장으로 이제 뭐 군말 않고 묵묵히 이제 다 추종을 하는데 이제 교수 3사람이 당시에 이제 실명으로 교수협의를 한다고 하고 뭐 제안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좀 심기에 거슬렸나 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국회에 가서 기자회견도 하고 하니까 이제 교수들을 이제 한 20-30명씩 모여서 총장과의 대화라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에 가는 어떤 측근 보직 교수님들은 총장님이 굉장히 좀 힘드시니까 우리가 가서 식사라도 하면서 위로하자. 그러면서 대화를 하자.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매주 한 번씩 하는데 그 공대는 2번에 나눠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주에는 제가 갔었고요. 네, 그 다음 주에 이제 교협 공동대표가 제가 갔다 와서 여기 대화를 한다고 하고 그 전주에 총장이 저한테 딱 지목해서 뭐 전화라고 그래요. 교수 교협 공동대한테 자기는 대화할 용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대표 2분을 찾아가서 총장님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그러니까 가서 꼭 만나보십시오. 사실은 이분들이 안 가시려고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공대 교수들이 다 상당수가 오니까 그 식사를 하면서
뭐 서로 소통을 통해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식사장으로 가서 진입하려고 그러는데 보직 교수들이 문에서 가로막은 거예요. 예. 그리고 그 한층 아래 창문도 없는 그 좁은 방으로 데려가서 그 총장 대기를 시켜놓고 총장이 내려왔습니다. 예. 그리고 교수들 7, 8명이 옆에 쭉 도열해 있는 상태에서 아주 짧은 시간이 5분이에요. 예. 그래서 처음에 그 왜 법치 국가인데 잘못한 놈 잡아가지 가만두냐 이런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교수들을 인간 쓰레기 말종, 인간 교협을 쓰레기, 뭐 개떡 같은 교협, 개떡 같은 교협. 그러고 끝났어요. 네, 그렇게 해서 퍼붓고. 그리고도 이제 활동 해소하니까 결국은 부당해고까지 해버리고. 네, 그 이후에 이제 파면이 되는데 파면을 시키는 과정도 좀 일반적인 대학에서 일어났을까 싶은 일들이 좀 벌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꼭 그 되기 전에도 와서 협상하자고 이렇게 이제 측근의 보직 교수를 보내서 이제 요구 조건이 똑같습니다. 예. 한결같이 뭐냐면 교수협의회를 해산하고 다음 카페가 있습니다. 다음 그 교수협의회 카페를 폐쇄하고 총장님한테 사과하면 우리는 너희들 복직시켜 줄게.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제안은 받아들일 수가 없죠. 예. 예. 그렇게 해서 파면이 됐고요. 파면 통보를 받고 나서도 또 밀사가 와가지고 이제 최종 실무자 협상을 하자 그래서 그때는 제가 나갔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14일 날 제가 파면 통보를 받았는데 1월 14일 날 2013년 1월 14일. 네, 그리고 지금 딱 2년 전 일입니다. 네, 그 한겨울인데 1월 19일 날 제안이 와서 지금 대표하고는 이게 협의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좀 실무자에게 전권을 줘서 실무자끼리 한번 합의를 해보자. 그런데 저희는 이제 파면 통지서를 받아든 상태예요. 네, 그래서 그날 이제 총장의 최측근 보직 교수 두 사람이 나와서 하는 말이 이거 아직 파면한 것을 교육부로 서류를 아직 안 보냈다. 우리가 합의만 하면 이거 안 보내면 너희들 없던 일이 된다. 그러면서 또 똑같은 요구를 했습니다. 교육을 없애라. 카페를 폐쇄해라. 이인수한테 충성해라 시키면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아니 그게 우리가 지금 모여서 합의의 조건이 될 수 있냐. 우리가 한 것은 학교에다 처음에 제안한 것은 우리 학교를 투명하고 대학을 대학답게 운영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파면시켜놓고 이거를 지렛대 삼아서 이거를 줄 테니까 너희들은 우리가 가진 모든 거를 내놔라 하는 게 이게 협상이 말이 되느냐. 그러면서 끝났습니다. 이제 교수님께서 이 부당하게 해고된 과정, 저도 그건 이번에 처음 들어왔네요. 자세하게는. 근데 이런 수원대 학비는 약간만 치면 나오니까 학교 발전 기금으로 수원대에 신한은행에 50억을 줬더니 그걸 TV조선에 빼돌려갖고 투자해갖고 돈을 날려가지고 걸렸고요. 오늘 아침에 돌아가신 이사장님이 그날 밤 회의에 참여해가지고 이사회의를 주재하고 서명까지 해가지고 그것도 걸렸고요. 결정적인 게 또 이인희 총장의 아드님이 수원대를 들어온 적이 없는데 수원대를 졸업하고 외국에 있는 대학에 그 졸업장을 위조해가지고 사용해가지고 또 걸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부로부터 한 40, 교육부나 감사부터 40까지 가까운 비리가 적발이 돼서 그건 일반인이 했으면 벌써 이미 구속 여러 번 됐을 거입니다. 심지어는 그 수원대 이인수 총장 사업체가 있잖아요. 그 사업체를 이인수 총장이 운영하면서 거기 담벼락 공사를 하는데 학교 돈으로 공사를 해요. 자기 사업체로 공사를. 이것도 걸렸으니까 아마 유만희 교수님도 아마 거기를 그때 계시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어디 김문기랑 비슷하죠. 예, 이 사학 비리라는 게 대개의 경우가 이제 회계 부정이 가장 1차적으로 나타나고 그다음에 친인척 비리 이런 식이죠. 그래서 저희 학교도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교협 대표가 되고 나서 물론 이제 그 이전에 제가 교협에 있어서 전기 위원을 하면서 봤습니다만은
사실상 상지대학교의 그 사학 비리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제가 그 뭐 국회라든지 이런 데를 쫓아다니면서 언론사라든지 또 그 국회 교문위 그 상임위 의원들 또 보좌관들을 좀 만나보면서 느꼈던 것은 이 상지대학교의 이 사학 비리가 우리 주변인들을 굉장히 피곤하게 하는구나. 이분들이 상지대 피로증 같은 걸 비슷하게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가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분들의 질문의 요지가 이거예요. 상지대학교 김문기 씨가 아직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20년 전에 93년도에 있었으니까 93년도에 구속이 돼서 일단락 저지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 학교의 그 총장을 그 지내신 선생님들이 뭐 여러 분 계시거든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김창국 총장님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다음에 강만길 총장님, 한한상 총장님 그리고 최근에 이제 김성원 총장님 이르기까지 한 분 한 분 보시면 우리 사회에서 정말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성숙된 사회로 이뤄가는데 큰 역할을 하셨던 어르신들이 우리 학교를 거쳐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문제가 일단락 다 된 걸로 본 거예요. 외부에서는. 그런데 이게 참 김문기 씨 그런 거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이분이 그 2007년도에 그 대법원 판결이 난 다음에 이 양반이 다시 이제 그 상지대에 이제 복귀를 하려고 여러 가지의 이제 뭐 술수, 전략 뭐 이런 걸 펴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사실상 이사회가 김문기 측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은 2014년도에 총장 2014년 7월에 총장으로 이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귀한 이후에 우리가 통상 사람들 이분이 지금 연세가 84세인가 그래요. 그러면 참 뭐 상박적 나이로 따지면 정말 그 어른이시잖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래도 좀 달라지지 않았겠냐. 뭐 이런 기대를 일말의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뭐 그 기대는 애시당초 성립이 안 됐던 기대고 들어오셔가지고 이분이 지금 한 일을 보면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한번 설명해. 뭘로 또 최근에 고발도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이게 뭐 법인뿐만 아니라 본인 일단 가장 큰 것이 교수들 부당 징계했죠. 재해명 탈락시켰죠. 그 다음에 학사행정 엉망으로 끌어가가지고 작년에 우리 학교 애들이 무려 학생들이 5주에 걸쳐서 수업 거부를 했어요. 학교를 좀 정상화 시켜달라. 그 다음에 본인이 총장에서 이제 해임이 되고 나니까 무슨 설립자실이라는 걸 또 만들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정관 변경 불법으로 하다가 또 그것도 문제가 됐죠.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는 그 우리 학교의 그 대관령 쪽에 가면 학교 그 실습 목장이 있어요. 그 실습 목장에 소가 한 90여 마리가 있는데 그 90여 마리를 이게 학교 법인 재산인데 그 보통 재산이잖아요. 이거를 그냥 매도를 해버린 거예요. 애들이 이제 실습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때 그 매도하는 절차라든지 가격에 정상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지금 그것도 사실 저희 교육 한 분이 대표로 해서 지금 그 검찰에 고발한 상태죠. 그 외에 뭐 보면 지금 우리 학교가 사실은 요즘 뭐 교육부 입장에서는 2018년도부터는 학생 수가 입학 자원이 감소하니까 사실상에 그 대학 구조 개혁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저희 학교가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구조 개혁 평가에서 D- 등급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1년 반 사이에 뭐 과거와 같은 회계 부정을 제가 정확히는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은 학교 자체가 아주 황폐화되고 그다음에 제가 제일 아쉬운 것은 이제 거기에 따르는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학생들이죠. 학생들이잖아요.
교수들은 가서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학생들한테 미안합니다만은 뭐 젊은 교수들은 뭐 학교 옮기려고 애쓸 거 아니에요. 뭐 도저히 거기 가서 싸울 용기 안 나면. 그렇지만 애들은 들어와 가지고 얘네들 평생 졸업장에 상기대학교 무슨 과 졸업생 이렇게 나갈 텐데 정상적으로 교육도 못 받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제일 안타까운 거고. 그래서 차제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학교에 뭐 불편 부당한 이런 것들은 계속 개선을 해 나가야 되지만 적어도 학생들을 위한 마음은 우리가 이제 어른이잖아요. 네. 그분도 어른이시고 또 지금 학교 보직을 맡고 있는 분들도 어른이니까 우리 학생들한테는 정말 어른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그 뭐 대학 정상은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우리 학생들을 우리 사회에 정말 성숙한 시민으로서 키워내는 데 있어서 좀 뭐 의견을 좀 모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너무 심해요 지금 요즘은. 네. 지금 수원대가 이인 총장 돼서 이렇게 중부권에서 그래도 이름 있는 사고로 있다가 내리막길로 완전히 가가지고 똑같아요 선생님 이만희 선생님. 그렇죠. 수원대도 최근에 재정지원제한대학 되고 D- 평가받았어요. 근데 상지대도 재정지원제한대학 되고 또 D- 평가받은 거니까 일종의 이제 수도권 그다음에 온주 특히 상지대만 해도 굉장히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한한상 총장님, 김창국 총장님, 김성훈 총장님, 강만길 총장님 내노라는 우리 대학자들 모셔가지고 이미지도 굉장히 좋아지고 근데 완전히 지금 학교가 황폐화되고 우리 수원대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 이 사학 비리와 일부 그 정말 극소수 비리자들에 의해서 그 피해는 정말 교수님들도 크지만 우리 학생들이 겪는 거 생각하면 그래서 저희가 참여인데도 정말 이래서는 안 됐다 뛰어든 건데 이만희 선생님 이렇게 또 울분을 토해주실게 잠시 쉬시고 수원대는 지금 저번에 재정지원대학 대학 됐죠 작년에 선정돼 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네, 그 이제 대학 평가가 작년 2015년에는 이제 정부 구조개혁 평가라는 이름으로 나왔고요. 그 전에 국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평가를 했는데 수원대학은 그 2014년도에도 이제 거기에 해당이 돼서 정원을 감축하는 조건으로 이제 유예를 받았고요. 또 같은 총장이 계속 재임하면서 작년에는 결국 지금 상지대 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똑같이 D- 등급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제가 등급받은 학교 수를 보니까 150여 개 대학이 참가를 했는데 D- 중에서 제일 잘 받았다 그러면 딱 하위 10%더라고요. 150개 대학 중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완전히 학교가 망가지고 명예가 실추되고 그 학생 학부모들은 얼마나 피해가 큽니까? 네, 그게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학생들 피해가 굉장히 큰데 이것을 어떻게 뭐 도덕과 상식에 호소하기에는 너무 심각합니다. 저는 이걸 교육부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원대만 하더라도 이 피해가 지금 보도가 나온 게 2014년도에 수원대학교의 적립 2월금이 4,500억 원입니다. 수원대도 적립금이 전국에 제일 많잖아요. 네, 4등. 학생 1인당 그러니까 총액 대비로는 4위지만 학생 1인당 액수로 하면 전국 최고죠. 그러니까 등록금 걷어가지고 교육에 안 쓰고 이인수 총장 이상한데 쌓아놨어요. 이거를 막연하게 산술적으로 4,500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거의 등록금을 안 쓴 돈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들어온 학생들은 다 학교에서 그 책정한 등록금을 다 냈습니다. 안 되면 다 당연히 퇴학이잖아요. 다 내고 했는데 이 학생들이 낸 돈을 안 쓰고 모아뒀으니까요. 그 학생들은 자기 돈 냈는데 그 학부모들이 좀 열심히 힘들게 벌어서 낸 돈을 총장이 교육에 안 쓰고 그 쌓아놓고 이제 이 학생들을 졸업했단 말이에요. 다행히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대한민국 교육 역사상 처음으로 돈을 돌려주라고 하는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작년에 이건 제가 약간 설명드리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등록금 투쟁도 많이 하고 뭐 등록금 횡령해서 뭐 이사장이나 총장이 뭐 처벌받은 전례는 있는데 처음으로 수원대 학생들이 열받아가지고 그렇게 등록금 냈는데 하나도 안 쓸 거면 우리 등록금 돌려달라 해가지고 1인당
1년만 다닌 학생은 30만 원, 네. 3년 다닌 학생은 90만 원 돌려줘라고 판결이 나왔으니까 유 교수님 완전히 어느 정도 심각한지 알겠죠. 법원도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야, 이놈 진짜 너무한다 이 사람들 하면서. 그래서 그거는 이제 총장이 대학을 운영하는 이제 총 책임을 갖고 있는데요. 쓸 돈을 안 써서 발생한 피해고요. 그다음에 돈을 썼습니다. 이제 이인수 총장이 재임 기간에 2009년에 와서 보통은 등록금 환원율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대학을 평가할 때. 그럼 학생들이 낸 돈은 100% 쓰고 어디서 이제 더 기부를 받든지 해서 국가 지원 받아서 이제 더 쓰게 돼요. 그래서 기본이 100%입니다. 근데 이 2009년, 10년, 11년 이때는 70%대. 그다음에 2013년 이럴 때 가야 그때 평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100%를 겨우 넘어요. 그런데 그럼 이 70%의 돈이 수원대학교에서 등록금 수입이 1년에 대략 1,000억 원 정도 됩니다. 네, 학기 초에는 통장에 딱딱 들어와요. 500억씩. 그럼 이 돈을 1,000억 쓰고 더 써야 되는데 70%만 썼는데 그 70%를 제대로 썼느냐. 그게 아닌 게 문제입니다. 제가 사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뭐 대학마다 총장이 뭐 우수 교수 직원 포상하지 않습니까? 수원대학교에서 이인수 총장이 2012년 자랑스러운 수원대인상 해가지고 이제 교직원 포상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교수 중에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500만 원, 직원은 100만 원. 근데 그 수상자 명단에 이인수란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아, 동명이인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지가 지한테. 네. 근데 포상금은 얼마 받았을 것 같아요? 얼마 줬을까요? 이건 저도 수원대 비리 연구자인 저도 지금 모르십니까? 이거 교육부 감사에서 밝혀진 저희도 처음 알았습니다. 교육부 감사에서 밝혀졌는데 자신한테는 1억 원을 했어요. 와, 진짜 골 때린다. 좀 속어 좀 쓰겠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골 때립니다, 정말. 또 뭐 그러니까 본인이 지 스스로 포상한 다음에 1억을 다른 교수들은 500만 원, 100만 원만 주고 그 받은 사람들도 다 자기 측근들만 줬을 거 아니에요, 주로. 그렇죠. 그래서 또 그 돈을 그냥 다 줬으면 그 사람들이 그걸 잘 썼겠죠. 교수님들도 연구에 보태는데 그 포상금을 받고 돌아 나오는 사람들한테 학교 교수나 직원들이 옆에 있다가 교수님 학교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에 쓰십시오 하고 기부를 하게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줬다 뺏기까지. 네, 그 기부를 하마. 그 계좌번호 알려달라 해서 돈을 놓는데 그게 학교 계좌가 아니고 이제 재단 계좌예요. 아, 또 심지어 그게 이번에 줬다 뺏었는데 심지어 학교로 가는 게 아니라 인수 1인 집에 있는 재단으로. 재단 이사장은 인수 총장 부인이 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학교 발전 기부금에서 교수님들이 많이 내셨는데 학교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썼다는 얘기는 아직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정말 아니 수원대 비리 연구원 저도 모르는 사실이 또 하나 밝혀졌는데 요건 제가 한번 보도자료를 한번 내야겠네요. 아무튼 교수님들 정말 힘겹게 투쟁하고 학생들도 오죽하면 답답했으면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이기고 정말 다행히 대법원에서 2분이 승소하고 나머지 4분도 지금 고등법원까지 다 승소하신 거죠. 부당해요로 밝혀졌기 때문에. 아니 좀 정확히 말하면 이제 4분 중에 2명만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고요. 아직 2명은 1심에서 이긴 거죠. 1심에서. 소송 지연이 이게 참 그러니까 소송도 또 지연시켜서 지연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다 돌아가실 거라 믿고 다만 교육부가 나서 사실 수원대같이 이렇게 지금 분쟁이 발생하면 비리가 심각하면 이사회를 해체시켜야 되잖아요. 임시이사를 파견해야 되는데 그건 제가 또 같이 수원대 교수님들 열심히 주창하고 있습니다. 상지대가 사실은 그런 투쟁을 잘해가지고 임시이사들이 오셔가지고 정상화된 건데 그렇죠. 그 임시이사들이 정의사를 이제 선임하는 것을 인정을 안 해가지고 이 난리가 난 거거든요. 결국 김문규한테 빼앗긴 꼴이 됐는데 결국 그래도 교육부도 이 국민들 여론 정말 아직도 김문기냐 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지탄하니까 새누리당 의원들도 김문기를 이제 안 봐주더라고요. 이제 끈 떨어진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아직 이인수 총장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막 비호를 해주잖아요. 국회 증인을 못 나오게 하고. 근데 그래서 학교에서 저 교육부가 해임해라고 해가지고 이사회에서 해임은 했죠. 근데 여기도 굉장한 꼼수가 지금 담겨 있잖아요. 그걸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꼼수 해임, 뭐 셀프 해임이다, 뭐 이렇게 이제
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교수를 그 해임을 한다라는 건 이제 징계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예. 이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에서 그냥 해임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일부러 그런 거죠. 일부러.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절차상 아주 심각한 흠결이 있기 때문에 그 처분 자체가 이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그걸 노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임을 시켰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부 가서도 이걸 수차례 말을 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장난이다. 교육부 너희들이 감독관청이니까 차제에 좀 제대로 관리를 해라 했는데 교육부가 제 판단하는 그 시점에도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셀프 해임을 한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당연히 이제 김문기 씨는 상지학원 이사회를 상대로 해서 그 총장 해임이 이제 무효라는 것을 소송을 걸었겠죠. 네. 그 소송을 걸었으면 상지학원에서는 그 소송에 대한 이제 변론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변론 기일이 잡혔는데 1심에서 이게 지금 무변론으로 승소를 해버린 거예요. 아, 나 정말 심각한데 웃음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저기 심각한 흠결을 둬가지고 해임한 다음에 네. 바로 기다렸다는데 소송 딱 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변론을 안 해. 학교가. 근데 재판이 열리는데 무변론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회복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법률가들 얘기로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항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법정 기일이 있으니까 언제까지 네. 뭐 예를 들어서 며칠 이내로 무변론 본론은 무변론인 경우는 며칠 이내로 뭐 그걸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그걸 교육부가 그 알고 뒤늦게 알고 부랴부랴 당신들 이거 재판에 대한 항소를 안 하면 이사회에 소위 말해서 이제 승인 취소 사유가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교육부에서.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아마 마지막 날인가? 그 항소장을 제출하는 마지막 날인가? 항소이유서 내는 그날 아마 제가 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해임의 의사가 없었던 거죠. 원래는 처음에는 사실은 해임이 아니었었어요. 정직 2월인가를 줬었다고요. 그 다음에 그 정직 2월에서 교육부가 너무 가볍다고 하니까 그걸 인정을 안 하니까 다시 이제 그런 식으로 셀프 해임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재판에 가니까 그런 꼼수를 또 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의 사고는 이해하기 힘든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분노가 너무 커서 실소가 나오는 상황인데 또 아까 교수님께서 설명해 준 것처럼 총장에서 잘리자마자 그러면 학교를 안 나와야 되는데 설립자실을 학교에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 청취자들께서 그럼 김문기가 도대체 설립자니까 저렇게 오기를 피우나 보다 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설립자도 아니라고 대법원 판결에도 나와 있죠, 심지어. 그렇죠. 예. 이게 그러니까 그 김문기 씨가 가지고 있는 지금 본인은 자꾸 설립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학교 역사를 좀 가보면 1962년도에 우리 학교는 그 청암학원으로 학교법인이 설립이 됩니다. 그때 이제 고 원흥목 선생이 설립자가 되신 거죠. 예. 그런데 그때 60년대 7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그 원주의 그 조그만 도시에 대학이 운영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73년도에 이제 경영난을 겪고 그때 교육부에서 그 청암학원에다가 임시이사를 파견을 해요. 그 김문기 씨가 그때 임시이사로 옵니다. 아, 임시이사. 네, 임시이사로 와서 이분이 73년도에 임시이사로 와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3대 이사장으로 취임을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81년도에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냐면 그 정관 개정을 하는데 그 정관 개정 내용이 이거예요. 그 정관안에 보면 설립 당초 임원이 누구누구다 이렇게 쭉 써 있잖아요. 그 설립 당초 임원이 원래 어떻게 되냐면 원흥묵 외 8인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81년도에 이 양반이 김문기 외 8명 그 정관을
개정을 하고 그러니까 교육부를 기망한 거예요. 야, 진짜. 그래서 그래놓고 이제 본인이 설립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학교가 나중에 우리가 이제 93년 이후에 우리 학교가 이제 그 민주화된다고 했을 때 민주화되는 그 시점에 이걸 저희들이 찾아낸 거죠. 그래서 2000년도에 뭘 하냐면 이 정관이 부당한 정관 그러니까 그 감독관청을 기망한 부당한 정관 변경이기 때문에 원상 복귀해달라 해서 2000년도에 다시 설립자가 어떻게 되냐면 김문기가 아니라 원흥무구의 8인으로 이제 8명으로 바뀌어요. 원흥무 선생님. 예. 그런데 이걸 근거로 해서 본인들은 계속 본인이 그 설립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일단락 된 얘기입니다. 우리 안 차장님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일단락 저졌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계속해서 이제 설립자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예, 거의 뭐 생떼 쓰는 거네요. 생떼인데 거의 이제 집착 수준이 거의 정신병에 가깝지 않나. 버젓이 설립자실을 만들어 갖고 자기가 들어가 있으니 그렇죠. 그 설립자실 사진을 그래서 뭘 찍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언론에 배포하고 그랬더니 이제 자기들도 놀란 거지. 이게 어떻게 이런 게 나갔냐. 뭐 자기들이 하면 우리도 해야지. 그래서 했더니 그다음에 그거를 싹 떼어서 다시 또 총장실로 또 만들어 놨더라고요. 다시. 또 총장실로. 기가 막힌 정말. 근데 저번에 국정감사 때 그 여야가 합의해서 증인으로 불렀는데 또 뭐 아프다고 거짓말 치고 안 나왔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그때 야당 보좌관들이 쫓아가 보니까 막 돌아다녀 이 사람이. 이런 일도 있었죠. 좀. 이게 참 좀 창피한 얘기예요. 이제는 사실은 저도 진행하면서 낯이 뜨거워요. 이게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분이 이제 계속 증인으로 채택이 되고 하니까 이제 증인 출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보좌관들이나 여야 간사들도 아마 출석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대요. 근데 안 온 거야. 안 오니까 이제 도대체 그때 당시에 그 김성남 씨라고 그 아들입니다. 지금 우리 학교 상임이사 역할을 하는데 이 양반이 이제 아마 그 출석을 해가지고 아버지 어디 가 있냐 했더니 뭐 그 지금 그 뭡니까 그 어디 병원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아프다고? 아주 위중한 상태라고 통화도 잘 안 된다고 하고 그것을 국회 상임위 자리에서 증인을 출석해가지고 그렇게 발언을 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거짓말을 한 거죠. 거짓 증언을 위증을 한 거죠. 그거는 저기 국회에서 했다면 굉장히 국민을 대상으로 완전히 다 속인 거죠. 그렇죠. 상임위에서 고발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날 저녁이죠. 그날 저녁에 동영상이 돌아다닌 거야. 저 사람이 김문기다 이거야. 멀쩡 그렇게 중환자실에 갔다는 둥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일단은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죠. 그 애들한테 그 어떻게 그 무슨 낯으로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야당 보좌관들이 정말 대단한 게 병원에 간 거예요. 카메라 들고 그래서 막 어디 이중하니까 어디 입원해 계실 테니까 막 돌아다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환자가. 알고 봤더니 엘리베이터에서 막 양복 입고 당당하게 이중하신 분이 막 큰 소리로 전화하고 나타나더래요. 그래갖고 그걸 동영상 찍어가지고 그게 또 이제 전국적으로 화제가 됐죠. 근데 뭐 어쨌든 김문기 씨는 증인 채택이라도 되는데 이인수 총장은 지금 뭐 희대의 삭비리 예전에 김문기 지금은 이인수 이렇게 이야기 나올 정도인데 증인 채택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3년 연속 안 됐죠. 그렇습니다. 이 국회 도대체 누가 그렇게 뒤를 봐주는 거예요? 교육문화관광위원회에서 여야가 이 문제는 좀 국회에서 국정감사에서 다뤄야겠다고 합의를 했는데 이제 번번이 3년 연속 이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피해갔죠. 얼마나 빽이 있길래 그런 건가요, 교수님? 그러게요. 그게 참 그 상지대 김문기 총장 얘기도 지금 우리가 들었습니다만 이게 본인은 그 나라에 좀 그렇게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어느 나라나 범죄는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학 총장으로 버젓이 이렇게 용인한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수원대도
국회에서 만약에 국회의원들이 이걸 논의하자고 했다면 국가 교육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데 이 뭐 국회의원이 가서 내 친구 문제로 좀 알아보러 왔다 그러고 네. 빼달라 그러고 이게 국회에 왜 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죠? 자기 친구 일 보러 온 게 아니고 이건 국민들이 국회 가서 나라 일 돌보라고 다 보낸 사람들이 앉아 있는 데서 이거를 3년 연속 빼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원대 비리는 저는 김무성 그 대표가 책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분의 딸이 수원대 교수로 임명됐다가 이제 본인이 자진 사퇴했지 않습니까? 작년 말에 갑자기 호련히 사직서를 내시고 특혜 채용이라는 의혹이 사회에서 크게 일었고요. 거기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그랬는데 검찰은 뭐 하지 않았는데 그거를 기각하자마자 김무성 대표와 그 딸의 이름으로 저희 수원대학교 대표 교수님과 참여연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고소당했어요. 교수님 접니다. 배재훈 교수님하고 저하고 고소당했었죠. 따님 사퇴하면서 슬그머니 우리한테 연락도 없이 고소를 취하했어요. 그러게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딸을 사랑하시는 분이 뭐 사위가 그래도 다 받아주는 그 아량은 참 좋은데요. 앞으로는 그러면 이제 내년엔 이제 따님도 같지만 다 따님 같은 사람들이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젊은이들이 10,000여 명이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 학부모들은 그 학비를 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상지대, 청주대 다 하면 이 숫자가 엄청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집권 정부 여당의 대표라는 분이 이제는 좀 국민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하실 것 같아요. 네,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재익 선생님 너무 점잖으셔가지고 방금 이재익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은 여러분 2014년 6월에 추정 60분에 다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저희가 공신력이 있는 또 교수님들과 NGO가 없는 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 추정 60분 보면 이렇게 2013년 가을에 이인수를 여야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하고 있는데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당신 대표가 아닌 이제 대표를 앞둔 유력 의원이었는데 가가지고 왜 내 친구를 무슨 사생활로 부르려고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막 로비도 하고 압력도 행사하면서 증인 채택이 무산되고 공교롭게도 2013년 2학기에 김무성 대표님의 따님이 만 30살에 석사학위 소지자에 불과한데 채용 기준은 교육 4년 연구 경력 교육이나 연구 경력 4년 이상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둘 다 4년이 안 되는데 또 이렇게 채용이 돼서 특혜 채용 의혹이 있었는데 역시 이것도 추정 60분에서 의혹을 제기한 거고 많은 언론이 보도했는데 우리는 그거에 따라서 제발 좀 비리 좀 비워하지 말라고 했다가 배재흠 교수님하고 제가 집권여당 대표한테 고소까지 당해가지고 제가 등이 후들거리더라고요. 그냥 국회의원 한 명이 고소해도 신경 쓰는데 아니 저같이 대법원에 살았다는 사람도 집권여당 대표가 고소를 하니까 유만희 교수님 진짜 신경 쓰이고 그렇죠. 세상에 사학비리 세력이 정말 세구나. 집권여당 대표를 동원해서 입을 막으려고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구나. 진짜 이축이 되더라니까요. 그 정도였어요. 예, 근데 다행히 많은 국민들 응원해 주셔가지고 김무성 대표가 고소는 취하했습니다. 하지만 그 범죄 의혹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인수 총장의 비리도 그대로 남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은 고소를 왜 취하했냐.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재판에 가서 그러니까 진실을 밝히려고 그랬는데 시시비비를 진실을 밝혔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는데 본인들이 취하를 하시네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우리 상지대 수원대가 정말 누가 더 나쁘냐 심각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서 우리 교수님들한테 죄송한데 김문기 씨도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번에 이중해가지고 한번 또 벌금 500만 원인가 더 나왔으니까. 예, 그렇죠. 이분은 전과가 도대체 몇 개가 되는 겁니까, 교수님? 제가 뭐 그분의 전과까지는 관심이 없고요. 예, 근데 뭐 아무튼 전과가 한 10개가 넘어요. 제가 대충 세봤어도. 예, 사학비리의 뭐 원흉이고 사학비리의 본산이죠. 사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거냐. 앞으로가 이제 관건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뭐 비리가 안 좋다라는 거는 삼척동자 다 아는 거고 또 뭐 이 교수님도 강조하셨지만
결국은 이런 사학 비리의 가장 피해자가 누구냐? 그런 피해자가 바로 집권 여당에서 얘기하는 청년 실업의 그 당사자들이고 또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 이끌어가야 되는 그러한 젊은 세대들이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이런 기성세대 그나마 알량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비리를 파헤치고 제대로 해소시키지는 못할 망정 그것을 두둔하고 감싸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다시 20년 30년 뒤로 후퇴시키는 것 외에는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뭐 그런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이 사학은 그 설립자나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무슨 법인의 자산의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학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운영을 한다면 그분들이 사학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유는 철저히 보장이 돼야 되죠. 그렇지만 그거와 균형 맞게 반드시 병행돼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사학이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담보해낼 수 있을 만큼의 기능을 병행을 시켜줘야 돼요. 그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 또 그 학교를 설립한 사람들, 그 학교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 사회에서 대학 사학 비리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사회의 불편 부당한 일들은 결국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문제의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사실 달리 보면 우리 학교에 김문기 씨가 돌아오게 된 가장 그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사분이에요.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근데 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비리 당사자들을 복귀시키는 또 근본적으로 기대했던 거에 바로 뭐냐면 2007년도에 우리 학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거든요. 그 얘기를 보면 이겁니다. 뭐 여러 가지의 그 이유 그 당시에 그 대법원 판결에 문제가 많다고 하지만 얼마 전에 그 대법원 판사에서 이제 그만두시고 오신 그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그 책에 보면 그 김영란 대법관, 네. 거기에 보면 아주 우리 학교 상황이 우리 학교의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뭐 의미를 찾자면 굳이 의미를 찾으면 사학 비리로 물러난 사람들을 다시 사학으로 불러들이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한 판결이다. 뭐 이 정도에 그리고 동시대에 얼마나 웃기냐면 2013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냅니다. 사학재단들이 사학법인들이 그 위헌 소송을 걸어요. 사립학교법이 이게 위헌이다. 근데 그게 기각이 되거든요. 각각 기각이 되는데 거기에 그 내용이 뭐냐면 그 헌재의 판결 내용 중에 핵심이 2007년도에 그 우리 학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사실상 부정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학은 그 사학의 연속성은 인적 연속성이 아니라 정관에 의해서 연속성을 찾는 거지 사람으로 그 연속성을 찾는 게 아니다. 이런 내용을 들이밀면서 그 판결을 다 부정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 유 교수님 제 말씀 이제 듣고서 말씀하십시오. 유 교수님이 지금 상지대 같은 거 수십 년 동안 지금 그 학교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많은 구성원들이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의 원흉을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교육부 산하에서 그 김문기 총장에게 유리한 이사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분이 총장으로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조금 다른 시각으로 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수원대도 좀 비슷한 걸 느꼈는데 저는 이 원흉을 교육부에서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교육부에서 최종 승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수원대 사태도요. 2009년에 이인수 총장이 취임해서 학교를 그렇게 엉터리로 운영했습니다. 교육부에서 이 모든 수치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2013년 임기가 만료되고 4월에 연임을 하겠다고 물론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교육부에 승인 요청을 하죠. 근데 지금 이거를 또 교육부에서 승인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 나왔던 것만 잘만 관찰을 해도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을 내렸으면 뭐 이 이후에 불상사는 없었죠. 근데 반대로 말해요.
지금 국립대 총장들은 사립대 그렇게 비리 총장들은 다 승인해 주면서 국립대 총장들은 왜 승인을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직선제로 뽑힌 네. 오히려 네, 구성원들이 하나도 승인 안 해주고 네, 추대한 네. 분들은 안 해주고 네. 이사회에서 엉터리로 그것도 그러니까요. 사학법도 어기는 겁니다. 네. 지금 사학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수원대 같은 경우에는 이사장과 총장이 배우자가 서로 할 수 없다고 기본 조항은 임명 제한이 돼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해인가 슬림리시 단서 조항이 하나 들어가거든요. 그 관할관청의 승인이 있으면 가능하다. 네. 이걸 가지고 자꾸 총장을 연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 많은 고통의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지는 저는 명백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교육부가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소극적이라고 그랬는데 그거 좀 너무 점잖은 표현 같고요. 그게 안 되니까 저희나 상지대나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한테 국정감사 좀 제대로 해주세요 하고 간청을 드렸는데 나라 일을 하시는 분들이 개인으로 이렇게 자꾸 국정감사를 면하게 해주셔서 이게 참 서로 이렇게 얽혀 있고. 예, 유만희 선생님이나 이재익 선생님 말씀이나 이제 사분위가 교육부 산하니까 사실상 교육부가 다 주도 소극적일 때도 있고 심지어는 비리재단의 복귀를 주도한 거 아닌가.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여러분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이 난리가 다 이 난리통이 벌어지는데 특히 이제 2007년 대법원 판결은 상지대에서 임시사 선생님들이 사교를 정상에서 정의사를 선임한 거에 대해서 종전이사 소유자 등 종전이사한테 의견을 제대로 묻지 않았으니까 그게 무효라는 건데 그것도 참 황당한 판결이지만 이명박 정부 사분위에서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묻는 정도가 아니라 종전이사에게 새로 구성된 이사회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비리로 쫓겨난 자들에게 과반수 권한을 줘야 된다고 그래서 김문규 과반수를 확보하고 들어와 버린 거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상지대, 세종대, 뭐 덕성대 다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그게 과반수 추천권을 주라는 근거법이 아무도 없어요. 대법원 판결에도 아무리 봐도 없어요. 대법원 판결에도 없고 사립학교법에도 없고 유일하게 찾아보면 뭐냐면 사분위의 당시에 사분위의 내부에 운영 그 지침이야 지침. 자기들끼리 만든 복귀 지침. 일부.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이제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나중에 대법관 후보에 올라오고 됐어요. 강민구 부장판사 아직 저 이름 제가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막 이메일도 보내고 그랬어요. 저희가 지적했더니 자기가 그게 아니라고. 근데 그 사람 정말 책임져야 될 사람이죠. 종전이사 그러니까 비리재단한테 과반수를 주는 것으로 규칙을 만든 거예요.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또 무슨 김문기 쪽 사람을 막 만나봐라. 그때 또 그 개별 그것도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뭐 강민구 부장판사님. 강민구 맞아. 강민구 부장판사였어요. 그 양반의 동창이었던가요? 상지대 교수님이 있어요. 아니 우리 학교 교수가 아니라 영서대 교수. 예. 그래서 뭐 그게 아니다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뭐 이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게 사학비리 일종의 트라이앵글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사학재단, 국회, 그다음에 교육부, 그 교육부 밑에 또 사분위 이렇게 해서 아주 우리 사회에 아주 그 견고한 사학비리 트라이앵글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지만 역사는 저는 뭐 단언하건대 결코 그것이 얼마만큼의 권력이 있는지 몰라도 결국은 정도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사실은 오늘 같이 방송한 우리 이재익 교수님이 2년씩이나 지금 파면된 상태로 오늘 처음 알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교수님의 마음을 제가 다 이해한다고 하면 너무 건방진 얘기고 하여튼 이렇게 만난 게 2년인데 더 나은 날 더 좋게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우리 유만희 교수님이 참여대 사회복지원 활동뿐만 아니라 우리 저 서울 수도권 강원권 모두를 대표하는 사회복지학자신데 저를 불러서 막 학생들하고 이렇게 MT 때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저도 근데 사회복지로 연구하고 그거 주창하고 다니시도 바쁘시거든요. 요즘에 막 지역복지를 또 못하게 하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근데 이런 훌륭한 학자들이 엉뚱하게 정직 이기를 당하고 1993년도에 구속된 김문기하고
싸우는데 정력을 낭비하게 만드는 이건 국가적으로도 손실이잖아요. 정말 네, 너무 열받고 여러분들 정말 수원대 상지대 사학 비리만큼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요. 그 국가적인 선생님. 손실을 말씀하셨는데 제 6명이 해직되면서요. 지금까지 소송을 40여 개 했습니다. 그렇다면 소송 집착증입니다. 와, 이 사람들 국가적인 정말, 손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경찰서 가서도 조사받고 검찰, 법원에 가서 뭐 할 때마다 그 재판관, 변호사가 다 이 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결론은 거의 나왔다시피 뻔하지 않습니까? 100% 우리 교수님 다 이겼어요. 모든 소송. 근데 지금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20여 분이 징계 당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곱하기 6하면 소송 앞으로 한 120개 하고 그렇죠. 거기에 관련 법조 인력이라든지 사법 인력들이 다 고생하게 생겼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학 비리자 2명 때문에 김문기 인수 2명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일단 학생들의 피해 너무 그다음에 학생들 피해는 뭐 더할 나위도 교직원 선생님 피해도 큰데 그러면 엉뚱하게 거기 휘말려 가지고 검찰이나 경찰들도 다 그게 휘말려 가지고 국력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하니까 정말 열받는데 일단 수원대 상지대 저희가 각각 한 학교씩 해도 10시간씩 해도 모자란 학교들이죠. 정말 곡절이 넘치는 학교인데 지금 많은 것들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국민들이 이미 김문기나 이인수는 심판했죠. 그리고 그들을 비호하는 세력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교육부가 나서서 둘 다 그 사람 그 이사회를 해체시키고 관성 공인이사들 파견하면 되는데 지금 그것은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튼 끝까지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참여도 그렇고 수원대 상지대 사학비리는 이길 때까지 무조건 끝까지 한다라는 각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두 분 교수님 지금 파면 상태이고 정직 2개월 상태이고 엄청난 고통이 있는데 다행히 오늘 마침 우리 녹음한 1월 21일 날 우리 정대하 교수님 뭐 우리나라에서도 내노라하는 정치학자이고 또 사회운동도 많이 참여하시고 또 상지대를 상징하는 교수님 한 분인데 법원에서 역시 파면 무효 선고가 나왔죠. 교수님. 무효되고 뭐 밀린 임금 다 지금 하라고 하고. 그래서 참 뻔한 소식인 뻔한 일인데요. 상식이 있는 아무리 보수적인 법원에서도요. 이건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됐는데 두 분 교수님 이렇게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이 사학비 사실 비리 중에 제일 나쁜 게 교육 비리잖아요. 학생들이 얼마나 나쁜 영향을 끼칩니까? 근데 시민 여러분 당부의 말씀이든 아니면 뭐 부탁의 말씀이든 아니면 뭐 연대를 부탁하는 말씀이든 한번 마무리 말씀해 주십시오. 유만희 선생님처럼.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수원대학교나 상지대학교가 비리로 인해서 학생들도 힘들고 교수님들도 힘들고 또 교직원 선생님들도 힘들지만 그래도 두 학교 교수님들 또 직원 선생님들이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애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칠 준비가 돼 있는 교수들이고 직원 선생님들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학교에 이제 보내준 학생들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말 상투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 제 속을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가르칠 준비가 돼 있고 또 가르칠 겁니다. 그래서 비단 수원대 상지대 하면 사학 비리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안에 정말 열정을 갖고 있는 교수들도 있고 또 직원들도 있고 또 그런 교수와 직원과 함께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또 그런 터가 된다라는 것도 이번 기회에 같이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선생님 정말 감동적입니다. 눈물이 핑 도네요. 정말 이렇게 학생과 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이런 순환을 닦는다는 거 너무 열받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끝까지 우리 수원대 상지대 우리 이재욱 교수님도 건축학과 학과장까지 하시고 학교를 위해서 정말 모진 노력을 다하셨는데 이렇게 지금 고통을 받고 계시는데 교수님도 마지막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여기 우리 국민 여러분들하고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사학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립학교가 지금 중고등학교하고 대학교는 상당히 비중이 높잖아요. 근데 우리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다음 카페에 어떤 동문분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데 사립학교는 학교를 설립할 때 개인이 세운 것이고 국공립학교는 그 설립 주체가 나라이고 자치단체고요. 네.
그것의 차이지 똑같이 공교육기관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분들도 그렇게 주장합니다. 자기의 전 재산, 사재를 출연했다고 그랬잖아요.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건 공익법인이 법에 따라서 투명하게 운영을 하면 되는 건데 설립자라고 또 설립자 아들이라고 세습까지 해서 자기가 독단적으로 경영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학생과 부모들이 대학 가서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수준의 등록금을 부담하고 있잖아요. 예. 국민의 의무를 다 하듯이. 그렇다면 교육부에는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느 대학을 가든지 어느 수준 이상의 대학 교육은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민수청장이 재임하던 시기에 들어온 학생들은 뭐 이거 상당한 피해를 본 거거든요. 예, 법원에서까지 인정할 정도로. 이거를 누가 책임져야 되나. 근데 오늘 얘기를 통해서 다 나타났습니다. 뭐 사학 지금을 운영하는 기득권자들은 계속 하려고 하고요. 국회나 교육부도 적극적이질 않습니다. 네. 근데 국민들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윗물에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 희망사항일지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중간물이라도 좀 나서서 교수가 이를테면 수원대 교수협의회 같이 우리가 좀 바뀌자. 그러면은 젊은 교수들도 좀 바뀌고 학생들도 좀 바뀌고 그렇게 해서 하지 않으면 지금 굉장히 안 되겠다 싶다는 것을 제가 이번 2년 동안 이 투쟁을 하면서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정말 학생들을 사랑하고 학교를 사랑하고 실제로 수원대 상지대가 한때는 이렇게 우리 범수도권에서 굉장히 좋은 대학으로 알려지고 성장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두 비리 사학자를 만나면서 이렇게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학 비리를 요구하는 거하고 수원대 상지대를 사랑하는 분들 또 거기를 다니고 있는 학생 학부모들을 응원하는 건 완전히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런 고통 속에서도 이렇게 사회 정의를 또 학생과 학교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교수님 직원분들이 있다는 것이 그 대학들의 긍지라고 생각하고 제가 더 많이 응원을 보내줘야 되지 않나. 아무튼 이 두 대학은 무조건 사학 비리를 척결할 때까지 청취자 여러분께서 연대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두 분 교수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 정도로 마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심층해서 아니면 승리의 그날 승리를 자축하는 방송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 가져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안녕히 계세요. 참여연대에 청년들이 배우고 활동할 수 있는 공동체가 뜹니다. 청년이 스스로를 대변할 수 있도록 교육받고 활동할 수 있는 장을 열려고 합니다. 사회 문제를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로 풀어보려 합니다. 청년들이 맘껏 자신의 목소리를 펼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해 주세요. 청년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청년 문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한 청년들의 실험과 도전에 참여연대가 함께합니다. 청년의 삶을 바꾸기 위해 나서는 청년참여연대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가입 문의는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입니다.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고 시민의 회비로 운영되는 시민단체입니다.